확진자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3단계로 가기 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사회적 실천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차박 여행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정윤 시사캐스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오늘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880명, 정은경 청장이 하루에 1,2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1,200명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상태 유지하면 곧 1,200명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이 848명인데 해외까지 합치면 총 880명입니다. 양성률은 주말 거의 4%를 넘어섰다가 지금 한 2%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면 1.28입니다. 1.28은 조금 낮아진 건가요? 네, 그렇긴 한데 아직도 한 명이 1.3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오늘이 800에서 900명이면 그러면 이 추세대로라면 곧 또다시 1,000명을 넘고 1,200명도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 계속해서 지금 지적되는 문제인데 산발적 집단 감염원 중에 좀 교회가 좀 지적이 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일반 집에서 가족 간 감염도 있지만 또 요양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또 나왔어요. 네, 교회 뭐 요양병원도 나오고 지금 새로 발생한 건으로는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에서 23명이 지금 집단 감염이 됐는데 교도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그래요?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충남 그 당진시의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가 104명까지 나왔는데 지난 13일쯤에 한 40명이 확진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확진되기 3일 전에 이제 기도원에서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대전이나 서산 등 한 5개 이상 교회에서 모여서 133명이 함께 예배를 받고 N차 감염이 여기서 계속 일어나면서 지금은 인천 지역까지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심각한 곳이 울산 남구 요양병원입니다. 200명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지난 5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코호트 격리를 했는데도 계속 지금 확진자가 멈추지 않고 나와 있어서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내부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오염된 채로 있어서 그 안에서 격리돼 있던 일반 환자들까지도 계속 집단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통은 보입니다. 환기하라고 하는데 환기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나 보네요. 네, 병원 자체 내에서 그 확진자들과 일반 환자들을 분류시켜서 그 관리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내부 공기가 완전하게 밖으로 순환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확진자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3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 성급한 결정은 금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입니다. 3단계가 주는 무게감과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우선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과연 우리 모두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감염 경로를 보면 이 사람이 확진자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다가 감염되는 그 비율이 40%까지 나왔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이전에는 확산 추세를 보면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감염자들을 찾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감염자들의 40% 정도가 가족 간이나 아니면 지인, 모임 그리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감염이 된 줄 모르고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이 확산된 상황에서는 감염자 추적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임시로 지금 선별진료소를 서울에도 150곳 정도 설치를 하고 오늘 더 늘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무증상 감염이 확산된 상황에서 빨리 선제적으로 찾아내지 않으면 일일이 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떤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병상 확보가 최대 관건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쓰겠다라고 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직접 가서 만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장면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대학의 기숙사를 방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학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전환에 항의한 학생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통보받는 입장에서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기숙사에서 퇴사를 해야 되면 그런 거주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럼 여기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예. 이재명 지사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급하게 결정 내린 배경을 설명합니다. 우리도 이제 주말에 금요일에 갑자기 결정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천천히 하면 제일 좋아요. 예. 좋지만 지금 상황이 수백 명이 지금 가정 대기하는 상황이라 그 불가피하면 이해해 주시고요. 예. 저희가 계곡 단속했다고 하니까 전부 다 제가 때려 부순지 않은데 그거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마구 저지르는 사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대화를 하자면서 오늘은 명함 제공했다고 직접 하고요. 소통으로 저희가 만들 테니까 연락해 주시고 필요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죠. 그리고 잘 안 되면 저한테도 하세요. 저는 여기다 메시지를 주시면 트위터에다 써도 제가 다 읽어보지만 어제 페이스북 메시지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시면 다 학생들 공유하시고 저한테도 직접 주세요. 얘기가 잘 안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민간 시설에 대해서 긴급 동원령이라고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다 나름대로 스스로 노력해서 저렇게 장소를 찾아야 되는 문제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면 좋지만 정말 긴급 상황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동원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가 가능한 모든 방법과 또 권한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긴급 동원 조치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긴급 동원 조치 같은 경우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위급 상황 시에 필요한 물품이나 인력을 먼저 동원을 하고 추후에 행정부의 이제 사후 승인을 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계속 200명대가 넘는 환자가 매일 쏟아지고 있고 오늘만 해도 서울이 240명대가 나왔는데 경기도 270명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확진을 받고도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들이 수백 명에 달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이달 말까지는 생활치료센터로 한 5곳 정도 더 추가해서 3,000명 이상 더 추가로 이제 병상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생활치료센터도 그렇지만 지금 병상 관련해서 제일 의료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사회단체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지금 전체 병상의 한 10% 미만의 그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80% 이상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민간 병원에서 병상을 내놓고 있지 않다. 민간 병원이 왜 병원을 내놓지 않고 있느냐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맞는 지적인가 해서요. 일단 병상 가동률을 보면 서울의 경우에 90%에 육박합니다. 네. 이 얘기는 더 이상 병상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병원별로 사정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 병상을 내놓기 어렵다고 얘기하면 네. 아무리 병상이 비어있다 하더라도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공병원의 병상들은 다 대부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병상은 민간병원 병상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뭐 비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이렇게 해서 서울의 빅4 병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병원 4곳이 있잖아요. 네. 그 4곳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내놓은 게 고작 20개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병상들을 내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 병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 병상은 병상 하나에 의사 한 2명이라든가 간호사 10명 정도가 붙어야 된다. 의료 인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병상으로 내놓을 경우에 한 보상금을 5배 이상 정부가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 큰 병원들은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중환자 받아야 된다. 못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 상황이 만약에 계속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병상을 내놓을 곳은 민간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병원을 강제 동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는 그러니까 대학병원과 사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다 합쳤을 때
병상이 한 4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0%만 병상 내놓으면 4,00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병상을 동원령을 강제로라도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병상 상황은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요.